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기자가 훅 파고든 뉴스의 진실 훅 뉴스입니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간도 바쁘게 움직이셨다고요. 네. 네, 오늘 준비한 훅 뉴스도 주제가 기대가 되는데 굉장히 고심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시간이 그 출근 시간이기는 하지만 혹시 미성년자도 듣게 될 수 있어서요.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19금이라도 됩니까? 저희 방송이 공중파인데 그럴 리는 없겠죠. 다만요. 보도 내용에 선정성과 폭력성이 조금 들어있어서 혹시라도 이 호기심이라든가 모방이 없어야 할 텐데 좀 걱정입니다. 분명히 짚어야 할 내용이긴 합니다만 청취자 여러분 혹시라도 자녀들과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다면 좀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안을 해 주시고 일단 주제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주제는 대한민국 대표 음란 사이트라는 소라넷 이야기입니다. 소라넷. 생소한 분들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사에 관심 있는 우리 청취자라면 아마 다들 들어보셨음직합니다. 대표 음란 사이트.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트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이트가 개설한 지 16년이 됐는데요. 예. 현재 가입자가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렇죠. 트위터 팔로워는 한 38만 명 정도 됩니다. 38만 명. 한 외국계 백신 업체가 이 카테고리별 검색률 조사를 해봤더니 예. 네이버보다 높은 2위를 기록한 사이트입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보다도 높아요. 예. 실제 제가 헤아려 보니까 어림잡아 조회수는 시간당 3,000명 정도 되고요. 예. 인기 게시물의 경우는 조회수가 한 9만 건 정도 됩니다. 예. 인증 절차가 없어서요. 누구나 간단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난 여름에 그 워터파크 탈의실 몰카 사진 그것도 처음 게재된 게 이 사이트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최근에는요. 인터넷상에서 이 사이트 폐쇄 운동이 벌어지고 예, 있습니다. 예. 이 소라넷 트위터의 팔로워 명단을 누군가 공개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고요. 소라넷 반대 커뮤니티도 생겼고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소라넷을 파헤치고자 실제로 들어가 보셨어요? 그랬더니 예상보다 심각했는데요. 단순 음란 사이트가 아니라 각종 충격적인 범행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단순 포르노 음란 사이트의 수준을 넘어섰다고요? 네. 어떤 내용이 있길래요? 제가 14일 날 새벽 2시 29분에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을 제가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방송상 있는 그대로 옮기지는 못하겠지만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정제를 해서 알려주시되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듣게 해주세요. 네, 여기 서울 왕십리인데 술 먹고 의식 잃은 여자가 누워 있으니까 빨리 오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자 50개의 댓글이 순식간에 쫙 붙는데요. 예. 내가 가겠다. 또 내 연락 방법은 이렇다. 이런 댓글들입니다. 왕십리인데 여기에 지금 술 먹고 의식 잃은 여자가 누워있다. 네. 그 여성을 의식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누군가 그랬다는 거죠. 게시자가 그랬다는 거죠. 어. 술이나 약을 먹고 의식 잃은 여성을 이곳 은어로 골뱅이라고 하는데요. 문제 글을 경찰에 신고한 쪽 이야기는 이 글이 바로 골뱅이에 대한 성폭행 모의라고 했습니다. 술 먹고 의식을 잃게 한 뒤에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 그 지금 모의를 하고 있는 게시물이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인 이 소라넷 고발 프로젝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쪽 관계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보죠. 네, 물뽕이라고 술이랑 여러 약물이랑 조합을 해서 여성에게 정신을 잃게 하는 약이거든요. 다리에 힘이 풀리거나 아예 정신을 확 잃어버리세요, 보통. 그러니까 빙빙 돌았다 해서 골뱅이거든요. 나이트에서 골뱅이를 제공하는 나이트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참 충격적이네요. 오죽하면은 시민단체가 소라넷을 겨냥한 시민단체가 있을 정도예요. 예. 결국 의식 잃은 여성을 성폭행할 남성을 지금 소라넷에서 모집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성폭행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성매매이기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글 게시자가요. 예. 이 모집된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아요. 예. 다른 목적도 있다고 하고요. 어떤 다른 목적이요? 범행 순간을 촬영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 이 동영상은 유료 사이트로 유통될 텐데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돈벌이 수단인 겁니다. 이 게시물을 보고 온 남성들한테 돈 받고 성폭행을 하도록 하고 네. 그걸 또 찍어서 동영상으로 올려서 또 돈을 벌고. 예, 그렇습니다. 하하, 참. 정말 충격적인데 다른 불법적인 것들 어떤 게 또 행해지고 있던가요? 네, 성매매 알선은 부지기수고요. 이 미성년 성매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요. 미성년 스와핑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최근에는 이른바 그 리벤지 포르노라는 게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는 또 뭐예요? 네, 헤어진 여자친구를 복수하기 위해서 과거에 찍어놨던 성형이 동영상을 올리는 것을 일컫습니다. 리벤지 복수 이런 뜻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다시 소라넷 고발 프로젝트의 관계자의 설명 들어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복수용으로 여자의 얼굴을 뿌리는 행위를 리벤지 행위라고 하는데요. 여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그 영상을, 그 성행위 영상을 뿌리는 걸 리벤지 행위라고 해요. 학번 반 이름 이런 식으로 올라오거든요. 어떤 대학교 이렇게. 사실 한국 포르노가 다 리벤지 포르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의. 네, 이런 동영상 말고도 네. 여성을 몰래 찍어서 올리는 사진도 아주 많았습니다. 도찰이요. 도둑 촬영. 그렇습니다. 몰카죠. 소란의 난에 훔쳐보기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여성들의 은밀한 사진이 실물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하철이라든가 화장실, 기숙사 등 공공장소에서 찍은 건 물론이고 예. 가정집이라든가 아파트에서 찍은 사진도 많았습니다. 누가 대상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하. 여기서 한국성폭력상담소 강희슬 팀장의 진단을 들어보시죠. 예. 있잖아요. 화장실 몰카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정말 마음 놓고 내가 공중 화장실 쓸 수 있을까? 집 바깥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불안감이 커진 거여서 이런 공공장소 몰카가 여성들의 일상을 굉장히 위축시키는. 잠깐만요. 추산 가입자가 지금 10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사이트가 대체 얼마나 위험한 사이트인가를 저희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 사이트를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16년이나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단속이 도대체 왜 안 되는 겁니까? 일단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경찰의 접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해외 서버를 두고 있어요. 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 수준이 됐는데 아무 대응을 못 합니까? 사실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해당 인터넷 주소를 무력화시키는 건데요. 예, 문제는 그럴 경우에 또 다른 새로운 인터넷 주소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P, URL 이런 걸 차단시키면 자꾸 옮겨가요? 그렇습니다. 옮겨가면 그걸 어떻게 홍보합니까? 트위터를 이용을 합니다. 아, 팔로워가 아까 38만 명이라고 했거든요. 하셨으니까. 이 38만 명들에게 그때 새로운 인터넷 주소를 전파하는 거죠. 그럼 새 주소로 전파하면 그걸 또 경찰이 또 막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방심위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인데 예. 방심위의 행정력이 이 사이트의 발빠른 운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방심위 관계자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그러면 유포를 하는 즉시 바로 할 수는 없나요, 차단을? 저희 위원회 자체가 위원회 의결 구조예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셔야 돼서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저희가 위원회 이제 소집하고 의결하시고 차단하고 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답답하네요. 그러면은 그 IP 새 주소를 알리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트위터. 그 트위터 계정이라도 차단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트위터가 국내 회사가 아니라서 협조 요청을 못했다. 이게 바로 방심위 쪽 해명인데요. 그래요.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 전까지는 그렇게 다이렉트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외 사업자한테 뭐 요청했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해요. 왜 그런 건지. 좀 뭐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크게 얘기 나오는데 국내법의 적용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 단속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그 첫 번째 하고요. 네. 두 번째는 그쪽의 채널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지 않았었어요. 아니 이용자가 지금 100만 명이나 되고 이렇게 심각한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사이트인데 해외 사용자인 트위터에다가 어떻게 말할지를 몰라가 접촉이 안 돼서 지금까지 못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그렇죠. 사실은 트위터 코리아 쪽에 그 전에 요청을 하기는 했었다. 예. 그런데 그곳이 별다른 역할을 해주지 못해서 한국 지사가 별다른 역할을 못해서 그래서 최근에야 미국에 있는 트위터 본사 쪽에 접촉을 시도 중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결국은 행정당국의 늑장 대응이 화를 키운 건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되네요. 그렇다고 봐야 할 겁니다. 지금이라도요. 트위터 본사 쪽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긴 그렇고 경찰 수사당국은 뭐 했는가도 궁금합니다. 사실 소란에서는 2004년도에 경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예. 당시 기사를 제가 살펴보니까 사이트 운영자를 구속하고 5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력사들 그러니까 홈페이지 제작사라든가 검색 엔진 또 채팅 프로그램 제작사 또 뭐 인터넷 회선 임대업체 등도 처벌했다. 예. 당시 경찰 설명은 원천 봉쇄 차원에서 일괄 처벌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경찰청 최준영 사이버 수사 기획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 당시에 운영진 일체하고 뭐 광고 거기다 광고 붙이는 사람들까지 소통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은 소통을 했는데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 후속 처리들이 잘 안 됐는지 이제 일종의 이제 양도 형태로 이제 넘어가 버렸던 거죠.
여기서 후속 처리라는 거는 그 소란에서 숙주라고 할 수 있는 그 서버를 파괴하지 못했다는 서버는 뜻이겠죠. 그대로 뒀다. 네. 뿌리를 살려뒀기 때문에 또다시 생겨나고 또다시 생겨났다. 이런 말씀 듣고 보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용자가 100만 명, 트위터 팔로워만 38만 명. 이거는 뭐 성인은 물론이고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권민철 기자가 일주일간 취재를 해본 바, 권 기자. 네. 이게 뿌리를 뽑자면 뽑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과거에도 전부 다 일망타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이라도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하. 제가 장담컨대요. 2, 3개월이면 소란의 사이트 충분히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2, 3개월 정말 집중해서 전력을 다하면 뿌리 못 뽑을 이유가 없다. 예,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판단을 하셨군요. 아, 참 일주일간 취재하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 있을 것 같아요. 네, 소라넷이 사라져도 제2, 제3의 소라넷은 앞으로 생겨날 겁니다. 지금도 그런 사이트가 있을 거고요. 문제는 인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중파 TV 같은 거 보면요. 예. 연예인들이 어제 야동 봤다 이런 말을 스스럼없이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얘기하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은요. 나 어제 포르노 봤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포르노 봤다는 말을 방송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야동이라는 말이 포르노라는 말을 말하자면 귀엽게 포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우리나라에서 포르노는 불법인데 용어부터 잘못돼 있다 보니까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해진 겁니다. 이런 언어 습관부터 바로 잡아야 인식도 바뀌고 문화도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훅뉴스 포르노 사이트를 넘어서 성범죄의 온상까지 되고 있는 사이트 소라넷을 파헤쳐봤습니다.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